페이셜 러브, 크레니얼 러브 7에 대해 아네토미와 간단한 클리니컬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로톤 선생님의 슬라이드 이용하였습니다. 크레니얼 러브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살펴보았고 어브듀선스 그리고 오늘은 7번 페이셜 러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셜 러브는 크레니얼 12개 중에서 가장 세그멘트가 길기도 하고 복잡하며 많은 브랜치를 내게 되죠. 그래서 세그멘트는 뉴클레우스와 브레인스템 그리고 어더히런트 이 폰스의 언더스페이스인데 영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엔트리 존, 시스터널 세그멘트, 카날리클라 세그멘트, 피에트루스 본 지나서 엑스트라 크레니알로 많은 브랜치를 내게 되고 우리 페이스를 이노베이션하고 맛도 보게 됩니다. 이런 페이셜 러브를 뉴클레우스 레벨에서 살펴보면은 이 페이셜 러브 뉴클레우스가 있고 이것이 6 너브를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토 뉴클레우스뿐만 아니고 여기 superior salivary nucleus 그리고 스파이널 트리제미널 뉴클레우스, 살리터리 뉴클레우스가 모토와 파라심파세틱 그리고 센소리 테이스트를 담당하게 됩니다. 엑시알에서 보시면은 6 너브가 바로 앞쪽으로 시스템 쪽으로 빠져나가고 여기에 7번 모토 너브는 6 너브를 돌아서 시스템으로 CP 앵글 시스템에서 아쿠스틱 카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포스 벤트리클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페이셜 콜리큘스가 있고 이게 6 너브의 뉴클레우스인데 이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것이 랜드마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서 포스 벤트리클에서 들여다보면은 페이셜 러브 뉴클레우스가 있고 이것이 인트라폰타인 세그멘트가 6 뉴클레우스, 페이셜 콜리큘러스 있는 부위죠. 6 뉴클레우스를 돌아서 이렇게 시스템 쪽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페이셜 너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터, 센소리, 파라심파세틱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 뉴클레우스 레벨에서 보시면은 여기 빨갛게 표시된 것이 이게 페이셜 너브의 프로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6 너브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리터리 뉴클레우스와 그 다음에 수프라 살리버리 뉴클레우스, 솔리터리 뉴클레우스와 같이 페이셜 너브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페이셜 너브의 프로퍼는 모토를 담당하게 되고 페이스의 익스프레션과 귀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머슬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이브스 인터미디우스는 센소리를 담당하는데 여기서 보신 슈피리어 셀리버리 뉴클레우스와 솔리터리 뉴클레우스가 담당하고 슈피리어 셀리버리 뉴클레우스는 잘 아시다시피 셀리버리 그랜드와 레크리말 그랜드를 지배하게 됩니다. 솔리터리 뉴클레우스는 이 테스트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하이 레졸루션에서 보시면은 폰토메들리 정션이 있고 이게 앞쪽에 두 개의 페이셜 러브가 지나가는데 이 앞에 것이 모터, 이것이 네브스 인터미디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8번 러브가 나가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혈관이 지나가게 되는데 보통 아이카가 좀 더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헌에서는 이 파이카라고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셜 러브를 조금 더 지나가서 패터스 레벨에서 보시게 되면은 IAC가 있고 인트로오저리 캐널에서 라비렌타인 세그멘트 여기는 이제 아크가 그레이스풀하게 아크를 가지게 되면서 코클레아 위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니큘레이트 갱그리온까지를 라비렌타인 세그멘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파닉 세그멘트는 호리존탈하게 주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세컨더리 디누가 제니큘레이트 갱그리온 다음에서 바로 보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팀파닉 캐비트의 메디얼 사이드 쪽이고 스테이피디우스 위쪽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지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스토이드는 벌티컬하게 내려가게 되면서 이 미들 이어 캐비티의 포스리어 쪽, 그 다음에 벌티컬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좀 더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엑시알 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IAC가 있고 이 라비린타인 그 캐널이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페이셜 러브가 지나가는 길이고 이것이 라비린타인 페이셜 캐널에 페이셜 러브가 지나가면서 여기가 포스 지노 제니클레이트 갱그리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페트로스본의 엔테리 쪽에 에이펙스에 있는 포션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팀파닉 포션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호리존탈하게 팀파닉 포션으로 넘어가게 되고, 마스토이드는 이 미들 이어의 뒤쪽에 이렇게 버티컬하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MR에서도 잘 볼 수가 있는데 이 환자는 벨스 팔시의 환자로서 조영정강 영상에서 페이셜 러브를 잘 볼 수 있어서 구했습니다. 여기서 인트라오터리 캐널에서 여기 라비린타인 세그멘트가 보이고 있고, 이 팀파닉 세그멘트로 넘어가는 팀파닉 세그멘트, 그리고 볼티컬하게 내려가는 마스토이드 세그멘트가 스웰링과 인해스되는 병변을 잘 보이고 있게 됩니다. 또 코로날 뷰에서 또 그 랜드마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귀 바깥쪽이고요. 여기 미디얼 쪽인데 이 슈피리어 인피리어 쪽이고, 여기 보시면은 코클레아가 있게 되고, 이 코클레아를 중심으로 두 개의 달팽이 눈이 보이는데 이 미디얼 쪽에 있는 것이 라비린타인 세그멘트죠.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팀파닉 세그멘트는 여기 라데랄 쪽에 있으면서 밑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 랜드마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페이셜 러브는 폰토메드라리 서커스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CPA 시스템을 통해서 7번 너브와 8번 너브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7번 너브와 8번 너브가 나갈 때 7번 너브는 스틸로 마스토이드 프라멘을 통하고 8번 너브는 인터널 오디토리 메아투스를 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길을 듣다 보면은 이 엔테리어 슈피리어 쪽에서 보시면은 이 페이셜 러브가 제일 슈피리어 엔테리어 쪽에 있게 되고, 그 밑에는 코클리아 너브가 있고요. 그다음 뒤쪽에 베스티뷸라 너브가 슈피리어 인피리어 디비전을 가지게 되는 이 네 개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뭐 이런 정도는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죠. 페이셜 러브가 엑스트라 크니리알로 가게 되면은 5개의 브랜치를 내는데 2GBMC, 템포럴, 자이고마틱, 부칼, 여기서 모토 맨디블라라고 써놨는데 여기는 이 마지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날 맨디블라 섞어 쓰지만 마지날로 기억하시면 좋겠고, 쓰이는 서비컬이 되겠고, 이걸 뉴모닉 글자를 따면 to 잔지발 by motor car. 사실 잔지바르는 저기 마다가스카르 섬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아프리카의 동해안 쪽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아니면 배로 가야 되는 텐데 to 잔지발 by motor car. 그래서 5개의 브랜치가 있고, 파로티드 그랜드를 뚫고 지나가는데 이때 랜드마크는 리트로맨디블라 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셜 러버는 리트로맨디블라 베인의 라데랄 쪽에 많이 지나가지만 이 미디얼 쪽이나 또 사이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대 50% 이상은 이 바깥쪽에서 리트로맨디블라 베인의 바깥쪽에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Greater Petrosal Lobe, 콜다 팀파니, 스타피디우스, 이 귀의 그 머슬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페이셜 러브가 나와서 그 브랜칭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로티드 그런 데서 이렇게 쭉쭉 갈라져 있는데 CT에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템포럴 브랜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궁금하시면은 모터 브랜치, 살리버리 그랜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그 테리고 팔라타인 갱그리온을 중심으로 그려놨는데, 궁금하시면은 화면을 잠깐 중지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변으로는 뭐 다른 프리프랄 러브와 마찬가지로 신경종이 잘 생기죠. 그래서 뉴릴의 몸마가 흔하고, 뉴릴의 몸마가 생기면 이렇게 페이셜 캐널이 확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롱 세그멘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캐널이 낮으면 되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에서도 보시면은 이 마스토이드 세그멘트가 생겼고 이 마스토이드 본의 엔테리어 에이펙스 쪽에 제니큘레이트 갱그리온이 있는 데서 생긴 시스틱 포션을 가지니까 슈바노마로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병변이 있으면 페리뉴럴 스프레드, 다른 너브와 마찬가지로 스프레드를 하게 되는데 말리는 튜머가 있을 때 이 정상 부위에서는 페이셜 너브 주위에 여기 팻이 T1A 이미지에서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페리뉴럴 스프레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팻이 사라지게 되고 인핸스를 하게 되면 이런 그 인호모지너스한 인핸스를 보이게 되면서 이 병변에 따라서 특히 말린 튜머들이 있는 경우에 페리뉴럴 스프레드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페이셜 너브에 의한 헤미페이셜 스페즘이 있죠. 이것은 베스큘라 컴프레션이고 이 헤미페이셜 스페즘이 잘 일어나는 리전은 이 어드히런트죠. 이 폰토메둘라리 정션에서 여기서 나와서 6너브를 지나서 7번 너브로 가는 이 부위가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잘 susceptible 리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엔트리 존이죠. 여기 폰스에서 7번 너브가 나가는 이 부위를 루트 엔트리 존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 5mm 정도에서 5mm 부위 정도인데 이게 뭐 더 가까이 더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근처에서 하는데 이 부위를 또 아주 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존이 TG의 존인데 이것은 마일리네이션에 의해서 센트럴 포션과 이게 프리프럴 너브가 갈라지는 부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서 여기 보시면은 페이셜 너브가 있고 8번 너브가 있는데 여기에 아트리가 지나가면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헤미페이셜 스페즘이나 이명 난청들이 올 수가 있는데 주로 아이카 엔트리 인피리어 세레벨랄 아트리가 이 페이셜 너브 주위를 또 8번 너브 주위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여기 7번 너브가 있고 8번 너브가 요 밑에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이카가 제일 흔하지만 파이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벌티브럴 아트리가 또 올라가서 누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슬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다 심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클리니컬 코리레이션에서 베스큘라 리전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인플라메이션 중에서는 유명한 게 벨스 팔시죠. 그리고 램지 헌터 신드롬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코클레 너브의 인플라메이션이 오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인트라 카넬리클라 세가멘트와 인트라 오디토리 캐날의 푼두스에 인플라메이션이 있어서 인핸스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램지 헌터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헐페스 조스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라비린타인 세그멘트에 인핸스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컴프레션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임상적에서 흔한 것이 벨스 팔시죠. 페이셜 너브의 팔시인데 이 벨스 팔시는 이디오패틱 페이셜 팔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원인은 바이럴 인펙션으로 생각하고 헐페스 심플렉스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제일 잘 오는 위치는 제니큘레이트 갱그리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큐트 온셋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벨스 팔시가 있을 때 다 이미징을 하느냐? 보통 클리니컬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벨스 팔시가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혹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리커버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이때는 이미징을 해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고 또 입시 라테랄에 리커런트라는 경우 대부분은 반대편에서 리커런트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같은 쪽에서 재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 하이퍼카이네시스 이 많은 운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MR 이미징 인핸스를 해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또 아니면 벨스 팔시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